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오전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들어가면서 또 열차에서 내렸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의 일정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분위기 어떤지, 앞으로의 과제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연결해 보죠. 베트남 하노이에 가 있는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입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 마련된 국제 미디어 센터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와 있을 텐데 지금 2차 정상회담 관련돼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녁 9시쯤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버스를 타고 시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곳곳에 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과 국기도 곳곳에 나란히 걸려 있고 영어로 도시 하노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또 베일에 가려졌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멜리아 호텔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초 이곳은 미국 측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멜리아 호텔로 되면서 미국 측 프레스센터가 제가 있는 그 국제 미디어 센터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하노이에 도착한 기자 말에 따르면 국제 미디어 센터가 설치된 그 소련 우정 노동문화공연은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 하노이 시민들도 와서 기념 촬영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탓인지 딱히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아침까지 약간 내렸습니다. 백악관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쯤에 하노이에 도착을 합니다. 또 내일 오전에 베트남 주석에는 총리와 각각 잡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일 저녁에 모토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1박 2일간의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만찬과 회담 장소는 아직까지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뭐 축제 분위기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환영을 많이 받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입국을 한 그 상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뭐 열차를 타고 4,500km를 달려서 60시간 또 달려서 왔는데 그 이유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만으로도 사실상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에 전율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서 무려 65시간 만에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을 수 있었다는 일각도 있었지만 최단거리인 텐진으로부터 우한, 창사, 류조 베트남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비행기 대신 기차 이동을 선택한 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는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경제발전상을 직접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1958년 11월에 베트남 방문 당시에 중국 베이징과 우한, 광저우를 찾았었고요. 이후 중국이 제공한 비행기편으로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우 때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용했던 국군을 상당 부분 다시 잡는 셈인데 장시간 열차 이용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나이 든 세대들에게 청년 김정은과 호치민 주석 정상회담 기회를 좀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방문 기회가 좀 적었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열차 이용이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할 때 상하이를 거치면서 중국의 개방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혹은 베이징에 들러서 시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 협상 의지를 다시 한번 시 주석에게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북 경제 혹은 군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베이징에 들을 경우에 중국 내에 제기되는 북미 간에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라는 우려를 불식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열차 이동 자체가 교통 협조를 이동하는 것인 만큼 미국의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비핵화 협상으로 북한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혹시 모를 안보 불감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열차 이동은 정상 외교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그 일인데 단순하게 안전상의 이유만이 아니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도 열차를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노이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제 두 정상이 만나는 이제 정상회담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관전 포인트로는 어떤 점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본 회담은 28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본 회담의 내용은 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낸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 제공할 상응 조치가 어느 선까지가 될지 여부가 이 회담 성패를 보입니다. 그 북미 정상이 협의할 하노이 선언에 영변 시설 폐쇄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서 상응 조치하면 분변 핵시설의 영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륙 탄도미사일 ICBM 폐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비건 대표가 최근에 그 연설에서 말했던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투들을 해체 혹 파괴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상응한 그 이상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그 미국이 내놓을 가장 유력한 상황 조치는 일단 종전선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하고 북한과 미국 양자 간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우선 북미 양자가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향후 중국 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4회담 개최로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 남북 경제협력 카드로 합의된 정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경제협력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북미 연락방소 설치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상응 조치들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노이 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노이에 나가 있는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일단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노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정말 이 노력의 결실이 잘 맺어지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